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인 수업을 하는 김지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을 이용한 냄비 받침 만들기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이 타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TV에서 윤식당 프로그램에서 타일 테이블에 많이 붙이는 타일인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찍어낸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그려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 핸드메이드 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타일을 이용해서 냄비 받침도 많이 하고 많은 장식품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원하는 색상으로 색칠도 해보고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목재를 가져왔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나뭇결 방향으로 사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데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도 이렇게 신경 써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사포하고 나서 먼지 같은 거는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사포를 해주세요. 선생님은 촬영하기 전에 한 번씩 사포를 다 해줬어요. 요런 부분에 사포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단면이어서 정석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포 작업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단면이기 때문에 예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포를 다 하고 준비하시고 물티슈로 한 번씩 깨끗이 닦아주세요. 또 다른 목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각형 모양의 냄비 받침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얘는 지금 사포할 경우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 위주로 사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포를 해서 칠 작업을 할 거예요. 칠 작업을 하면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칠 작업을 하나 해놨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스테인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 주었어요. 좀 이따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 하나는 아직 안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기 요 받침을 색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할 때 스테인을 스폰지로 적셔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스테인을 컵에 담아 놓고 이제 칠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적셔서 이렇게 칠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가운데 붙어 있는데 여기 선생님 여기 손잡이 부분부터 하려고 했어요. 네, 정석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밀어주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일자로 얇게. 이제 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찍어서 나뭇결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뭇결이 보이도록 칠하는 게 좋고요. 계속 칠하면 색이 탁해져요. 그래서 혹시 진한 색깔을 원할 경우에는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정석은 한번 칠하고 나서 2시간 이상 말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2시간 동안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표면을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축축한 기가 가시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제 뒤편으로 가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일자로 쭉쭉쭉 해주면 돼요. 한번 연한 타입의 색깔을 좋아하는 친구는 한 번만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진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마르고 축축한 길을 가시고 해야 돼요. 왜 굳이 마르고 해야 되죠? 선생님 좀 전에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위에 탁도도 좀 어두워지고 또 하나 얘는 나무가 불어도 상관없는데 가구는 다 맞춰서 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불면 문짝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건조 시간을 충분히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번 마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니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인을 칠해서 다 건조가 됐으면 이렇게 옆에 선생님이 바니쉬 가져왔어요. 바니쉬를 적셔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얘도 나뭇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발라주면 됩니다. 쉽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끔씩 덩어리 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룩지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 이쁘게 문질러서 작업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촬영하는 거 쉬면서 뒤쪽 면에는 이미 칠을 한번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다 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전부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 빨간색의 2개의 냄비 받침에 타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타일 붙이는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실리콘 건을 준비했어요. 실리콘 여기 손잡이로 눌러서 앞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끝 가장자리에서 좀 들어와서 1cm 정도 들어와서 선생님이 네모 모양으로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조금씩 꼼꼼하게 싸주면 됩니다. 보통은 매지로 하던지 타일 본드로 붙이는데요. 타일 본드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굳는 성질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리콘 작업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이게 선생님은 힘 조절이 돼서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처음에 작업하다 보면 힘 조절이 안 돼서 이쁘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조금 못생기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 선생님이 미리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둘, 세 개 그어 놨어요. 얘는 옆으로 2cm, 2cm, 여기 밑에는 2.5cm 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어요. 표시를 한 다음에 얘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붙일게요. 그래서 꼭 눌러주면 됩니다. 얘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글루건하고 다르게 얘는 좀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지나야지만 좀 굳기 시작해서 요 상태로 꾹꾹꾹 눌러주고 요 상태로 놔주면 됩니다. 우리 아까 빨간색 냄비 받침했던 거 기억나죠? 걔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놓을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얘도 2.5cm 옆으로 2cm 정도의 표시해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꼭꼭꼭. 집에 실리콘이 없는 분들은 선생님 대면 수업 때 가지고 나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작업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하면 선생님이 타일을 붙여서 보내줄 거예요. 붙여서 보내주면 여기 테이프 이 가장자리에 칠할 때 묻을 수 있어서 여기 이 테두리 타일 테두리에 테이프를 감아서 색칠하면 안 묻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 집에 실리콘이 없을 경우에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순간 접착제로 먼저 군데군데에 살짝 묻혀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글루건을 중간에 몇 방 이렇게 싸서 해주면 되는데, 글루건 같은 경우에는 짜자마자 붙여야지만 잘 붙여주죠. 만약에 시간이 10초 가면 벌써 굳기 때문에 글루건은 작업하자마자 바로 붙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금 아까 나사 작업을 못한 부분 있었죠? 요 나사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충전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드릴은 보통 나사를 박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다용도로 나와서 이렇게 망치 기능을 하는 용도도 있고요. 이렇게 나사 박을 때 또 힘이 센 벽을 뚫을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검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세요.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측면에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풀을 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부분은 만지면 안 돼요. 여기는 장력을 조절하는 곳인데 여기는 잘못 맞았다가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나사를 할 때는 끊어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나사를 박으라고 하면 친구들이 윙 하고 재밌다고 막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끊어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왜 끊어치냐면 나사 머리가 여기 비트랑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씩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나사 머리가 마모될 수 있어서 멈추는 거고요. 경력자 분들은 이걸 한 번에 쭉 밀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할 때 꼭 드릴이 없어도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려서 사도 되고요. 선생님이 패키지 나갈 때 이렇게 나사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할 겁니다. 핸드메이드 타일로 만든 냄비 받침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냄비 받침은 이렇게 사포 뒷면으로 해서 한 번씩 문질러주면 아주 매끈매끈해져요.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살짝 한두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이렇게 문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 꼭 냄비 받침으로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놓는 액자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하루 정도 만들고 나서 완전히 굳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타일로 만든 냄비 받침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요. 혹시 선생님 이거 타일 못 붙여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니면 대면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